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남에서 나타나는 폭락 패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폭락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패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뭐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거래 양상을 보여주냐에 따라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여주는 패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파트 가격에 저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잡으실 수 있고, 아파트의 옥석을 또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이 앞으로가 입지가 좋구나,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급, 준신축 아파트급의 하락, 폭락 패턴, 버블이 붕괴되는 패턴을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하자면, 평균 한 3억 정도는 빠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불과 한 2개월 전만 해도 잘 안 빠졌어요. 마곡도 잘 안 빠졌어요. 또 11월, 12월 들어서면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리니까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역전세가 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 평균 3억 정도 빠지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한PD님 5억도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6억도 빠지더라. 자, 그건 뭐냐면 버블이 너무 많이 낀데, 예를 들어서 17억 갔던 아파트들이 있죠, 역세권에. 자, 그런데 그런 거는 거래가 몇 개 안 됐어.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 너무 상단을 높게 친 아파트들은 더 빠지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연차가 조금 더 되는 거, 10년 이상 되는 거, 우리가 10년 정도까지는 준신축급이라고 보거든요. 신축급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준신축, 그 이상은 구축이라고 보는데, 그런 구축급들은 더 빠지더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가격이 안 빠졌다,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빠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빠질 거라. 자, 그리고 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두 번째, 지금은 1차 하락 구간이다. 1차 하락 구간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많이는 안 돼도. 자, 그러고 나서 가격폭이 1차 하락만큼 크진 않겠지만, 1차 하락에서 3억 정도 빠졌지만 2차 하락에서는 그게 1억이 될지 1억 5천이 될지는 모르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빠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거래가 되고 또 빠질 것이다. 그게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가 나쁜 지역, 그 지역에서 입지가 나쁜 지역이 먼저 빠지더라.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가 먼저 빠지더라. 당연히 신축급의 역세권 아파트는 쉽게 빠지질 않겠죠. 그러나 이번에 요번에 봤듯이 그런 아파트들도 한 3억씩 빠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부터 빠지더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가 먼저 빠지더라. 그리고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에서 먼저 빠지더라.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디 가서 100만 원짜리 강의 듣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으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도 많이 떨어지고 그것도 다 팔고 서울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그런데 강남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강남의 핵심지 아파트들은 30억이 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직이 이 수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들이거든요. 강남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은 입지가 나쁜 지역부터 먼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가격이 낮은 썩다리 아파트도 먼저 떨어지더라. 자,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바로 일원동이나 이런 수서의 까치마을이죠, 여기. 이런 아파트 많이 들어갔잖아요, 투자자들이. 예전에 가격이 낮으니까
뭐 지금 떨어져서 11억이고 많이 올라갔을 때 13억이고 이런 거 뭐 10억에도 거래 많이 되고 이런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지더라 라는 게 강의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입지가 나쁜 지역은 어디예요? 강남에서. 뭐 당연히 이런 외곽이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개포동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개포동은 이미지가 뭐냐면 개도 포기한 동네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주공아파트가 있을 때는 아주 조금 강남에서는 좀 천대받던 동네예요. 뭐 사실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자, 이런 동네가 신규 입주하면서 전세 물량이 터지면서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낙폭이 커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겠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아직도 가격이 뭐 중간중간에 가령 원밸리 같은데 그런데도 한 8억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거든요. 38억에 3억. 그다음에 또 보시죠. 여기 36억에 31억. 자, 한 달 상간에 한 5억 5천 정도 떨어졌죠. 7층이고 그다음에 21층이니까 5억 정도가 떨어졌더라. 자, 이런 거래들은 많아요. 거의 많다기보다는 군데군데 돼요. 뭐 압구정동에서도 한 10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고 그러죠. 최근에. 자,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에서도 한 10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더라. 자, 군데군데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강남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한 30%, 40%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뭐 팔겠습니까? 이거 뭐 떨어지지도 않고 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강남이라는 데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포, 잠원동, 뭐 압구정동, 뭐 청담동, 삼성동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강남이라는 곳은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나갈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지역에서 30%, 40% 빠지더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30%, 뭐 심지어는 40%까지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일단 보세요. 자, 일단 거품이라는 게 이게 참 강의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34평 아파트가 46억이면 지방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큰 빌딩 사가지고 서울 강북구 가서도 괜찮은 건물 하나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돈의 가치와 효율성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30억 하잖아요. 이거 31억. 떨어져도 31억. 그 직전 거래가가 36억인데 여기에 뭐 별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반적인 직장인도 사시고요. 전문직들도 사시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사시고 뭐 부동산 투자 잘해서 투자 잘하신 분도 사시고 주식 잘해서 잘하신 분도 사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뭐 병원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거고 변호사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타격을 보는 거고 부동산 투자자도 타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건들은 다시 가격이 떨어지거나 경기 침체가 되면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양이 많아질 때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강남은 거품이다. 46억 같은 것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30% 정도는 조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이 돼야 돼. 그게 확산이 될 때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1억도 비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뒤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31억이 매매가인데 전세는 15억이야. 여러분 이거 전세 사시는 분이 이거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강남에 살면 되잖아요. 그죠? 강남에 살면 되는 거지. 강남에 15억 전세 사시는 분이 31억에 살려면 15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고 살 때는 내가 투자한 이자보다 더 많은 차익이 날 때 사는 건데 이렇게 급등한 가격에서는 내가 15억을 대출받아서 살 때 더 많은 차익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확률상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걸 투자로 지금 사서 내가 40억을 받겠다. 뭐 40억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남는 건 없어요. 1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15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돼. 한 달에 1년에 1억 2천씩 내야 돼.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도 없고 어떤 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도 없고 실수요도 없다라는 거야. 실수요는 다 전세 시장에 묶여 있다라는 거야. 전세 시장은 안정돼 있으니까 전세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남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살면서.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는 가격이 높으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산발적으로 그 가격이 낮은 7억, 8억, 10억씩 떨어지는 거래가 자꾸 되다 보면 어떤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구나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그런 가격대에 매물이 나오고 그런 가격대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되면서 강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은 고평가되어 있고 이 강남은 46억이 아니라 한 25억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될 때가 바로 폭락하는 시기가 오는 거야. 자,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이런 수요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평에 사는데 이참에 평수를 늘리자. 그러면 내 아파트를 싸게 내놓는 거야. 그죠? 내 아파트 싸게 내놓고 큰 평수를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래가 트이면서 뭐랄까요, 폭락이 가속도가 붙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바닥 거래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말 명쾌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 강남은 무조건 불패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기 강남만 누린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다 강남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강남에 갈 사람만 노리는 거야. 그러나 강남에 갈 사람들도 비싸게 사질 않죠. 이 전세가율이 50%, 48%인데 이걸 왜 사겠냐고. 투자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 자, 정리하자면 또한 강남에 사는 그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체 순환이 될 때 뭐 내가 내 거 싸게 사고 내 거 싸게 팔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런 거래가 올 때 거래량이 폭발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남에 저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왜 강남은 급격하게 빠지지 않냐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그런 강남이 고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화폐 가치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펀드 매니저가 하시는 분들 이제 경우에 실제로 제가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4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뭐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실실 빠질 것 같아. 야, 그럼 팔자. 팔고 대한민국 지금 코스피 시장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2배, 3배, 뭐 그런 사람은 5배, 6배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팔고 걸로 가자. 돈의 어떤 효용 가치가 이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는 대체제가 생긴다고 하면 자, 걸로 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금융머리가 뛰어나요. 돈 굴리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남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서 채권에 예를 들어 여러분 채권에 7%짜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안정된 채권, 대기업의 채권, 한전채도 5%였잖아. 그러면 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그 유명하신 분도 강남에 아파트 팔고 자기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팔고 뭐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내가 아크로 리버파크에 지금 살거나 원밸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팔아요. 이 가격이면 팔고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이 가격이고 10년 동안 계속 빠진다고 하면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자, 강남에서 이제 거래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일단 개포동이다.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개포동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자, 한번 실제로 찍어 보시죠. 개포동 레미안 포레스트 2020년 아주 4년차급 따끈따끈한 거예요. 26평인데 22억 2,450만 원을 고점 찍고 1월 14일 날 16억 6천, 1월 5일 날 10억 8천, 그리고 6월 달에 19억 5천. 자, 지난 6월 달에 사신 분도 한 3억
정도, 한 3억 정도 손해를 보셨죠. 3억 내지 한 4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빠졌어요? 한 4억 한 4천 정도 빠졌죠. 한 4억 한 2, 3천 정도 빠졌죠. 4억 2, 3천 정도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된다. 자,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거래가 되면 이제 이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가격 이제 이상으로 받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 개포동이 요즘 DH 퍼스트 아이파크하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이 두 개가 두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전세 가격이 7억 7천 정도. 전세 가격이 41%. 자, 여러분 딱 보세요. 가격이 한 16억 정도야. 전세 사는 건 7억이야. 살 수가 없죠. 이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 여력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전세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다. 강남구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지역 자체는 이제 뭐 재건축 호재도 다 끝났고 이제 뭐 그렇게 또 입지가 뛰어난 지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전세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 큰평수 한번 보시죠. 자, 큰평수는 29억 7천, 한 3억, 30억 빠지는 7천. 그러니까 자, 모두가 이성을 잃은 거야. 이 개포동 강남구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 34평 아파트를 거진 30억을 줬다. 이거 뭐 지등록세까지 하면 뭐 31억 뭐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다 뭐 이자까지 하면 뭐 한 34, 5억 됐을 거 아니에요? 중도금 이자도 있고 하니까. 자, 이런 아파트를 한 34억에 투자해서 샀다. 평생 만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겠죠. 이 돈 대비해서 어떤 앞으로의 수익률의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건물을 샀을 때, 내가 은행에 5% 이자에 넣었을 때, 채권을 7% 투자했을 때 비교해보면 이거 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현재 가격은 24억, 한 5억 정도가 떨어졌죠. 자, 강남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돼요. 이제 폭락을 하면 평균 5억 정도 떨어지는구나. 그죠? 평균 5억 정도 떨어지고, 버블이 많이 꼈던 데는 한 9억, 10억씩 떨어지는구나.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패턴을 잡아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란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2024년 1월 입주 예정. 아직 멀었는데 거래가 되네요. 자, 29억 3천까지 찍었어요. 2021년 11월 29일에 23억을 찍었죠. 그럼 현재는 이 가격보다 더 떨어졌겠죠. 한 6억 3천 떨어졌더라. 자, 그럼 평균을 5억에서 6억 잡고 많이 떨어지는 데는 9억에서 10억 떨어지는구나. 자, 그리고 이거 뭐 전세가율은 뒤에서 보시죠. 옆에 단지를 보시죠. 옆에 단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옆에 단지 봐도 이거는 32억까지 갔어. 왜 32억까지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옆에 단지보다 더 비싸요. 32억까지 갔던 게 24억 갔어요. 자, 그럼 여기는 23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의 단지는 24억, 23억이야. 1차 하락 구간이 23억, 24억이야. 참, 이 가격대에 이제 거래는 몇 개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비교해라. 내가 전세로 살 때와 매매해서 살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전세에 한 9억에서 10억 주고 살다가 융자를 한 15억을 내서 샀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있겠냐 이거야. 2030년인지 2025년인지 수익이 있겠냐 이거야.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분이 24억에 사면 이거 최소한 32, 3억은 가야 나한테 몇 억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2억 이상 양도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 그러면 내가 한 32억 정도는 받아야 나한테 좀 돈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30억에 언제 가겠냐고.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건데 강남의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 무조건 강남이 부동산꾼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정부를 속이고 장사해먹는 강남의 아파트가 뜨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같이 떠야 돼. 대한민국의 벤처기업들, 스타트 기업들이 부음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나와서 그냥 거침없이 주식 팔고 3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들어왔던 게 바로 직전 사이클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32억까지 찍은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돈 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코인에서 돈 버는 젊은 애들,
주식해서 돈 버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 산 거야. 멋 모르고 산 거야. 자, 그래서 올라갔던 건데 다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런 시기가 다시 와야 된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GDP가 지금의 1.5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만 불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이상 가줘야 되는 거야. 자, 예전에는 막 버블로 올라갈 때는 대출로 막 해서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정말 어떤 소득에 의해서 소득이 좋아져서 부자들의 소득이 좋아져서 전문직의 소득이 좋아져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된다. 국민소득이 레벨업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앞으로 10년 동안은. 왜? 고금리 저성장의 어떤 세계 경제 구조라고 세계 경제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과 같지 않잖아. 벌써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잖아. 자, 올해는 지금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될 때야. 계속해서 무역 적자거나 지금은 원화가 강세가 되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강달러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즘 그 달러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한 달에 100억씩 적자가 나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이 강남의 아파트도 별수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여기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사이드로 이야기해드린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DH 아나헬스 옆에 단지 한번 보시죠. 자, 옆에 단지는 이것도 28억 5천. 2019년도요. 28억 5천까지 최근에 25억. 그죠? 그러니까 한 3억 5천. 조금 덜 빠졌죠. 자, 전세가는 한 11억 5천 정도. 역시 전세가율은 46%. 살 이유가 없다요. 살 이유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9억 5천, 5천만 원 빠지는 30억이었어요. 24억 5천 똑같이 빠졌죠. 자, 이 가격대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이 가격대도 저점은 아니다. 개포동에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개포동에 24억을 주고 아파트를 산다. 이것도 비싼 거지. 그죠? 이것도 비싼 거예요.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이 아파트를 24억을 주고 사냐고. 여러분, 그 아파트 입지별로 어떤 그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 레벨. 그런 거 오히려 강북에서 입지별 차이는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 예? 역세권이냐? 비역세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 강북에서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뭐 강북에 뭐 상권이 중요하냐 학군이 중요하냐 뭐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이 강남은 학군도 따지지 상권도 따지지 직주 접근성도 따지지. 직주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강남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강남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가야 돼. 직장까지. 그리고 사람 만나는 장소까지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이 돈이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이면 돈이잖아. 그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동네는 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뭐 예를 들어 대치동이냐 개포동이냐 대치동이냐 삼성동이냐 그 다음에 뭐 도곡동이냐 반포냐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입지가 얼마나 좁냐고. 그죠? 얼마나 좁냐고. 이 한강변에. 자, 그래서 반포, 압구정동 이런 데가 강남에서 최고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너무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오버슈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개포동에 뭐 30억은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제 24억에도 이거 사면 안 되는 가격이란 얘기야.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전세 살면. 전세 살다가 나중에 이 앞쪽으로 굳이 살라고 하면 이 앞쪽을 사줘야지. 그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입지를 조금 입만 얘기하면 여기도 강남이야. 여기는 뭐 여기 어디 내곡동인가요? 여기가 세곡동 내곡동. 자, 여기는 이게 서초구인가요? 자, 여기도 강남이야.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뭐 신축급 아파트잖아요. 이거. 자, 보세요. 세곡 프로지오 2012년도형 12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도 15억 16억이야. 자, 앞에 거보다 8억 정도가 싸죠? 8억 정도가 싸잖아. 전세 가격도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 그죠? 자, 이런 걸 강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좀 무조건 강남이라고 해서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아라. 자, 개포 주공 6단지를 보시죠. 여기는 이제 중층이겠죠. 아파트를 보시면. 이게 중층이겠죠.
저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 자, 그런데 이것도 썩다리 아파트 41년 차가 자 28억 같은 게 얼마 떨어졌어요? 9억 떨어졌어. 19억. 자, 재건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떨어지더라. 왜냐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가격 자체가 거품인 거야. 자,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내가 몇 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한 6, 7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게 27, 8억에 내가 새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싸게 잡아서 그런 거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24억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는 이 썩다리 아파트 계속 살면서 이자도 내야 되잖아.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낙폭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급등 시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고점에 잡는 것은 구덩이에 기름을 들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떨어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해서 보시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옆에도 개포 주공 7단지 28억 7천 같죠? 또 비슷해가겠죠? 역시 8억 7천이 떨어졌더라. 1월달 들어오면서 급매물이 나오더라. 자, 이제 전세 가격 폭락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소형 아파트도 많이 떨어지더라. 왜냐면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가 별로 없어요. 이거 뭐 17평에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이거 사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죠? 신혼부부도 이런 평수는 적은 평수고 아마도 이런 평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다. 이때. 자, 그러면서 14억 9천, 1,000만 원 빠지는 15억을 찍었어. 자, 이것도 거의 한 4억 5천 정도 빠졌죠. 10억 2,500. 자, 보시면 이런 아파트들이 더 낙폭이 큰 거야. 투자자가 더 많이 들어간 데는. 자, 강남은 이렇게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기본으로 빠지고 있다. 입지가 나쁜 곳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0평짜리 한번 보시죠. 20평짜리는 더 빠졌네요. 16억 9,500을 찍었는데 10억 4천을 찍었어. 이거 얼마 빠졌어요? 완전히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로 들어갔다가 투매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세 가격 보시죠. 자, 이게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 정확히 몰라요. 대지 지분을 모르니까. 자, 20평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4억 3천이야. 뭐 재건축은 몰라. 이거는 재건축은 모르는 거고 10억 4천에 이 아파트를 살 건지 투자로 10억 4천에 살 건지 그냥 전세로 살 건지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남에 살아야 돼. 그냥 전세로 살면 되죠. 그죠?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10억 4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 건지 요즘 10억까지면 강북에 가도 좋은 아파트 사잖아요. 그죠? 강북에 가도 좋은 아파트 살고 성남에 가도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 그죠? 광교에 가도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 강북 저쪽에 강동 쪽 마곡밸리 가도 이제 이 가격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교하면 비싸다 이거야. 강남의 구석에 있는 아파트 3호선의 맨 끝라인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기대감으로 산다. 무리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싼 거야. 그죠? 비싼 거다. 자, 여기를 안 볼 수가 없죠. 대치동 음마아파트.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보시면 엄청 떨어졌어요. 자, 이게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얼마나 떨어졌나 보시죠. 한 8억 정도 떨어졌다. 그죠? 자, 재건축은 낙폭이 8억에서 10억 가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 자, 18억대가 되니까, 17억, 18억대가 되니까 거리가 많이 들어져. 대기 매수세가 있겠죠. 자, 그러나, 자, 이 아파트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는 30억 간다. 뭐 35억 간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 사봤자 그냥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내가 미래의 입주권을 미래에 30억 주고 사면 되지. 예를 들어 그때 30억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30억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 가격 주고 사면 되지. 뭐로 이 썩다리 아파트를 18억 4천에 줘서 그걸 또 세 주거나 내가 입주해서 살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리고 내가 세를 주면 이게 전세가 얼마냐고. 그죠? 전세가 5억 8천이야. 그럼 6억이라고 하면 한 12억 정도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12억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겠어요? 은행 5% 금리가 낫겠어요? 채권 7% 금리가 낫겠어요? 주식 분산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어디 사모펀드에 넣는 게 낫겠어요? 자, 강남의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겠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냥 모르는 이 어떤 가격 대비 수익률을 모르는 어떤 전국에 있는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툭툭 사는 것 뿐이야. 별 가치는 없더라. 미래에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 사는 것뿐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지. 이 가격에 사봤자 투자 가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도곡동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곡동까지도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 자, 그래서 제가 도곡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가 32억 찍었고 33평이, 그 다음에 9억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자, 18년 차가 되다 보니까 더 떨어지더라. 자, 그러니까 강남은 한 번 떨어지면 낙폭이 크더라. 자, 그러면 지금이 1차 하락이라고 하면 2차 하락, 3차 하락 가면 모른다. 이거 15억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사신 분도 한 8억 정도 손해 보겠죠. 왜 15억 가요? 전세가 12억 5천이잖아. 그죠? 여기도 전세가율이 79%까지 갔었어. 강남이라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남도 매수세가 줄어들면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더라.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런 동네들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동네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평수가 적으니까. 강남에 뭐 하나 사놓으면 돈이 된다 생각하니까. 자, 이거 얼마 갔어요? 11억 5천에 갔어요. 11억 5천 더 간 것 같은데. 자, 11억 5천 찍고 8억 떨어졌어요. 한 2억 5천 정도 떨어졌죠. 자, 이렇게 강남의 소형 아파트들도 떨어지고 있더라. 자, 이 아파트도 13억 2천 갔던 게 한 11억, 한 2억 정도 떨어지고 있고, 일원동의 푸른마을 17억 갔던 게 한 13억, 한 4억 정도 떨어졌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 자, 지금 정리해보면, 자, 이 동네 이렇게 외곽, 개포동, 일원동, 뭐 수서, 그 다음에 도곡동까지 그 정도. 자, 여기 뭐 대치동 이런 데는 요런 뭐 좋은 아파트들은 워낙 여기 이제 개포동 우선미라고 그러죠. 개포동 우성 아파트, 성경 아파트, 여기 미도 아파트인가요? 자, 이런 아파트들은 중대형 평수가 많아. 여기는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급매물은 나오질 않아. 그죠? 이렇게 기존에 사신 분들이 살던 데는 아직은 급매물이 안 나와. 그렇게 구분해 오시면 돼. 이렇게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 그 다음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죠? 이제 여기 새로 입주하다 보면 이제 투자로 들어가신 분도 많잖아. 그리고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때 강남에 낙폭이 시작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빠지고, 재건축이 낀데, 음마가 9억까지 빠지고, 다른 또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에서는 한 9억, 10억 정도 빠지더라. 자, 보시면 되고, 자, 그게 이게 이제 앞으로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입지가 나쁜 곳에서 입지가 점점 좋아지는 곳으로 거기에 바이러스가 전염되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한두 달만 기다리면 이 안쪽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아파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 조건의 원인은 강남의 전세 가격 폭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